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최중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선자 위원장님과 김영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장민 총무과장입니다. 조원경 자치행정협치과장입니다. 지민철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박대장 회계과장입니다. 이윤호 정보통신과장입니다. 박치덕 민원행정과장입니다. 김윤식 종합관제사업소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국 소관 부서 및 읍동에 대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임위 심의사항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세서 19쪽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17억 425만 9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안입니다. 49쪽 행정자치국 소관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22억 4,794만 원이 증가한 2,655억 1,409만 4천 원입니다. 상임위 심의 결과 1,272만 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상임위에서 수정된 심의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총무과 세출 예산액은 9,087만 8천 원이 증가한 1,873억 6,375만 6천 원입니다. 상임위 심의 결과 대회의실 음향장비 구입은 450만 원이 삭감된 6,180만 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세출 예산액은 17억 9,230만 원 7천 원이 증가한 469억 4,014만 7천 원입니다. 53쪽입니다. 상임위 심의 결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서부분소 임차료는 322만 원이 추가 삭감이 되어 1,322만 원 감액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59쪽입니다. 정보통신과 세출 예산액은 4,500만 원이 증가한 50억 7,106만 5천 원입니다. 상임위 심의 결과 지방행정정보망 구내회선 설치 사업이 500만 원 삭감이 되어 4천만 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부서 및 읍동에 대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자치국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강정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구 의원입니다. 뭐 다른 국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몇 가지 큰 틀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예산 심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추경 사업이라는 게 이제 추경 예산 제도의 어떤 그 취지를 우리가 이제 고려해 볼 때 일반적으로 이제 본 예산에서 그 예측 불가능했는지 여부를 우리가 확인을 좀 한번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예비비 등 어떤 다른 그 수단으로서 상황 극복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도 좀 봐야 되고, 연내 또 집행 가능한가, 그리고 다음 연도 예산에 우리가 담을 수 없을 정도로 긴박한 상황인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렇지 않은 또 예산들도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백 예산들이 벌써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본 예산이 우리가 그 통과된 지가 지금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도 일부 국들은 감액 예산들이 많이 나온다. 물론 이거는 빨리 그 예산의 효율성을 생각을 해서 감액을 시키고 다른 재원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긍정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본 예산을 우리가 다룰 때 결론적으로 말해서는 그 집행부에서 행정에 대한 어떤 신뢰도나 예측 가능성을 스스로 저하시키는 행동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예산들은 본 예산 다룰 때 좀
철저하게 좀 준비를 좀 해갖고 오시는 게 좀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행스럽게 행정자치국은 보니까 뭐 예산을 전용한 경우는 없어요. 근데 예산 전용들이 또 있는 국들이 일부 있더라. 물론 불가피한 사정이 있겠지만 우리 의회의 그 심의 기능을 감안할 때 예산 전용은 좀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그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만 좀 제가 궁금한 사항을 위주로 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협직과에 보면 그 사업설명서 5쪽에 보면 행정구역 경제조정 연구용역비가 7천만 원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이게 보니까 인건비하고 경비하고 일반관리비로 해서 7천만 원 정도가 지금 올라왔는데, 이 행정구역 개편이 지금 평택시 전체를 놓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 지역을 놓고 지금 용역에 들어가는 겁니까? 이번 추경에 반영된 거는 3개의 구역을 좀 대상으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화양지구가 되겠고요. 화양지구는 현덕하고 안중 쪽에 일부 리가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26년도경에 인구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 그 화양동으로 뺄 건지, 아니면 현덕면 쪽으로 인구가 적으니까 그쪽으로 붙일 건지, 또 안중에 현화리가 일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어떻게 할 건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또 하나는 통복동하고 구 비전일동 시가지 지역을 통합하는 문제입니다. 여기도 비전일동이 그 행정복지센터가 신도시 소사벌 지역에 있기 때문에 구도심 지역 사람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하다는 의견이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 통복동 사무소 행정복지센터 그 이전과 관련돼 맞물려 있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신장 1, 2동 2007년도에 통합 한번 추진했었는데 그때 반대 의견이 있었는데, 요새 들어서 다시 한번 통합을 논의하자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 구역에 대해서 한꺼번에 용역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드렸냐면, 이 부분은 좀 상당히 그 큰 틀에서 그냥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뭐 용역하는 게 그리 어렵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행정구역 개편의 중심에는 또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상당히 민감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양지구 아까 얘기했듯이, 화양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현덕면 인구가 5천 명이 지금 현재 넘지는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전에 안중읍에 일부 포함된 그 지역이 있는 상황에서 또 이게 이제 안중 쪽으로 가지 않느냐라는 또 그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안중읍에서는 또 일부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원만하게 해결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주민들의 의사는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당부드리고 싶어서 좀 그랬고요. 뭐 평택 지역은 잘 모르지만 그냥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좀 불합리한 구역들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통복동 같은 경우도 저도 그때 깜짝 놀랐는데 원평동 쪽에 또 통복동의 일부가 또 있더라고요. 뭐 이런 거를 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그 객관적인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쉽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또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또 민감한 사항들이 또 연결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용역은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좀 충분히 수렴을 해서 좀 해주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청소년과 좀 질의를 드릴게요. 그 사업설명서 19쪽을 좀 잠시 한번 봐보죠.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서부분수 설치가 나와요. 그런데 이 추경에서 지금 4천만 원을 삭감을 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감액 사유들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뭐 본 예산이 통과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감액을 했다는 거는 결국은 본 예산 때 예측 불가능한 측면이 있었는지, 아니면 뭐 그 어떤 형태로든 그 행정에 대한 어떤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되도록이면 좀 안 나왔으면 좋겠고요. 거기 임차료를 보니까 지금 200만 원 곱하기 7개월이에요. 그렇죠? 200만 원 곱하기
7개월이고 지금 보증금이 2천만 원인가요? 2천만 원. 리모델링비 1억 5천이에요. 이게 지금 위치가 어디입니까? 예, 이게 지금 저기랑 연계되는 건가요? 페이지 23쪽이랑?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지원해서 거기 안중읍 안현노소 9길 20-12 훈용 빌딩 6층 맞습니까?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이제 저희가 본 예산을 세울 당시에 이제 그 지금 말씀드린 훈연 빌딩 4층으로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 이제 임대료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증금을 잡아서 저희가 이제 예산 수립을 하고 진행을 하고자 했는데 그 사이에 그게 임대가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새로운 대상지를 좀 그렇다고 뭐 저희 예산 수집 때까지 임대 주지 말고 계십시오라고 할 수도 없던 상황이라 그래서 이제 새로운 대상지를 물색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같은 건물이었고요. 6층으로 더 좀 저렴하고 예, 이렇게 임대가 되게 되는 상황이라 저희가 리모델링부터 이렇게 다 진행하다 보면은 몇 개월이 지나서 이 기존에 있는 예산을 다 어차피 소진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저희가 삭감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 장소가 좀 쉽게 얘기하면 그 신터미널 부지 있는데 서강 아파트 맞은편이에요, 그렇죠? 거기가 어떤 지역인지 혹시 아세요? 예, 뭐 상업지역이죠, 주변에 예, 상업 지역이라 이제 주변에 여러 가지 청소년으로 봤을 때는 우회 시설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장소가 과연 적합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저는 이걸 보면서 좀 우려를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고 가게 된 게 어떻게 된 과정으로 그쪽으로 가게 된 겁니까? 일단은 저희가 봤던 가장 큰 부분은 교통의 편의성 부분을 봤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도 이제 안중읍 시내 쪽에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을 봤을 때 실제적으로 저도 이제 제가 교육청소년 과정을 하고 있지만 나가 보면 노래방이나 이런 거 없는 건물이 거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다행히 지금 이 건물이 이제 종친회에서 운영하시는 건물이다 보니까 예, 그런 약간의 좀 더 저희가 뭐 이렇게 접근하기 좋았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저희가 임대료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되게 만족스러운 데는 저희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서부 문화의 집이 준공이 되면 어차피 다 그쪽으로 다시 들어가야 될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 3년에서 4년 정도 쓸 상황이지만 저희도 놓고 봤을 때 그렇다고 서부 쪽에 이 분소를 3, 4년 미루는 것보다는 저희가 임대료를 줘서라도 이거는 운영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본 예산부터 반영을 했던 사항이고요. 장소는 다 비슷비슷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뭐 임대료를 좀 많이 이렇게 좀 냈던데 주변에 비해서 월등히 쌌던 상황입니다. 저는 그 건물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잘못하면 또 건물주에 대한 또 오해가 있을 수도 있어서 말이 좀 저는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하는 측면은 어떤 건물의 그 측면보다도 아이들한테 환경적인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어디가 적합한가에 대한 부분 측면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숫제 현아리 그 현아 그린공원 앞쪽에 있는 농협 좌우 쪽에 있는 그 학교 쪽이나 그런 쪽이 숫제 날 수도 있다. 그쪽에 건물도 많거든요. 그렇다면 거기 같은 경우는 아이들도 많이 오고 그렇다고 해서 신터미널이랑 그렇게 멀은 것도 아니고 그런 아쉬움이 좀 있는데 어떻게 됐든 뭐 건물을 얻었다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거를 되돌릴 수는 없는 부분이고 또 나름대로 또 대책을 세우겠지만 그 다만 관심을 좀 더 가져줘야 되겠다. 아이들이 혹시라도 야간에 이제 대부분 또 이동할 소지도 많아요. 학교 갔다 오고 그러다 보면 그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만전의 어떤 대책이나 홍보라든가 어떤 뭐 기타 관심은 집행부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가져줘야 된다는 부분을 좀 주문하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저희가 명심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페이지 45쪽에 보니까 그 팽성읍에도 역시 예산이 지금 삭감이 돼서 들어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조금 설명 좀 해주실래요? 지금 여기서 질의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읍면동은 오늘 참여를 안 하죠? 읍면동, 예. 당초에 그 팽성읍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그 정비 사업을 이제 청산에 그 청사 진출입로 이제 거기 부분부터 이제 당초 이제 계획을 잡았다가 이제 그 청사 그 내에 전지 작업 및 주변 정리 사업으로 이제 사업 범위가 이제 축소가 돼서 뭐 아까 이제 앞전에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이제 아마 그 당초 이제 검토라든가 이제 이런 약간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부의 그 그런 안전 확보라든가 이제 외부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제 내부의 그 정리하는 작업으로 이렇게 축소를 하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주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해 드리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페이지 13페이지쯤 한번 봐주세요. 팽성 청담중 국민체육센터 건립 국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번 추경 예산이 16억을 요구를 했는데 여기가 지금 그 SOC 공모 사업으로 이게 2019년부터 시작이 된 건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한 16억은 예. 저희 이제 기금 30억 공모 사업에 된 상황이고요. 예. 기존에 14억을 받았고 이번에 16억을 추가 받은 상황입니다. 예. 지금 설계가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완료되면은 발주해서 진행될 계획입니다. 이게 그래도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시청하고 우리 협력을 해서 어렵게 청담 중학교한테 저희가 이제 할애를 받아서 이거 진행되는 사업이잖아요. 물론 학생들도 이제 중요한 수영 생존형 수영 학습 활동도 하겠지만 또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 생활체육 활동을 제공이 되는 가장 중요한 시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2019년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준공 연도가 2025년도라고 했는데 이게 그 안에 진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지요? 예, 특이하게 지연될 사항은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얼마 전에 그 학교 측, 교육청 측하고 최종적으로 그 2층 그 체육 공간에 대한 배치까지 협의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가 마무리되면 공사 발주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이제 그 청담중학교 허락을 맡아서 주민 편리 사업과 학생 생존 수용을 해서 건립되는 만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그 청소년 휴카페 자유공간 조성 도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 사업 내용을 보니까 중앙동 청소년 공부방하고 서부 지역에 그 청북 지역에 청년 그 휴카페를 설치를 한다 했는데 이게 원평동 어린이집이 노후화되어서 이거를 여건상 적합하지 않아서 이게 그 시설이 부족한 서부 지역으로 이전해서 이거를 휴카페로 사용하겠다는 거죠? 예, 추가 설명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 이제 그 청소년 슈카페 자유공간 조성은 이제 도비를 30% 저희가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원받을 때 조건이 임대 건물 같은 경우는 임대를 마무리했어야 되는 상황이고 예. 아니면 저희가 쓸 수 있는 건물이어야 되는 상황인데 기존에 이제 임대를 저희가 미리 받아놓으면은 쓰지도 않으면서 임대료가 나가니까 네.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원평동과 이제 중앙동을 기본 계획을 잡은 상황에 저희가 이제 원평동 작업이 들어가다 보니까 네.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던 공간인데 안전성에서 위험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 이 리모델링을 해도 쓰는 데는 좀 한계가 있어서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 지역 내 청소년 시설이 다 합해서 총 12개가 있고요. 네. 북부 지역이 개수로는 6개, 남부가 5개, 서부가 하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서부가 지금 문화의 집도 새로 건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실제적으로 서부 지역은 시설 자체가 지금 전무하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가 때마침 이런 일이 벌어지길래 그렇다면은 가장 시급한 포승 쪽이나 청북 쪽으로 뭐 저희가 조금 임대료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시설을 가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지금 현재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다만 이제 저희가 요번에 올렸던 이유는 개월수도 5개월만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 이게 예. 빨리 진행이 돼도 저희가 한 7월 정도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2회 추경의 이 부분을 예산을 수립을 해서 진행하다가 보면은 뭐 도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사용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부탁을 드려서 개선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원평동 어린이집이라고 하면 솔직히 서부 지역하고 청북 지역하고의 그 거리 관계라든가 이게 가깝지는 않은 거리잖아요. 그리고 이게 용도 변경 같은 게 이제 진행이 될 때 어려운 사항은 없나요? 이게 그 어린이집에서 이게 청소년 휴카페로 용도 지정 변경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아까도 제가 다시 한번 원평동 어린이집을 저희가 사용하려고 했으나 위험성 때문에. 검사에서 위험하다고 판단이 돼서 그 부분이 저희가 이제 사용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아니면은 어차피 지금 그러면은 경기도 도비 지원을 또 반납해야 되는 부분이 생겨서 예.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예. 어차피 이전해서 설치를 한다면 가장 시설이 적은 서부권에 우선적으로 이전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그러면 문제의 차질이 있네요. 여기에는 원래는 이제 원평 어린이집 그쪽을 이제 사용하려고 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아서 새로운 시설을 아직 장소를 구입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 장소를 지정한 건 아니죠. 예, 그래서 그 장소를 확정하기 위한 임차료를 요번에 이제 부탁드리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거 임차료도 5개월 그냥 유지되는 거예요? 5개월로? 그래서 저희가 이제 5개월로 잡은 이유는 예. 요번에 예산이 수립이 되면 네. 이제 해당 장소에 대한 정확한 선정, 예. 그다음에 이제 인테리어 이런 부분을 다 거쳐서 7월 정도부터는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게 뭐 신규로 이제 사업비가 추경에 반영이 됐는데 뭐 이게 이제 이런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장소 선정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앙동 청소년 공부방이 있는데 여기도 이렇게 휴카페를 이렇게 저기 설치할 공간이 있는지 이게 조금 걱정인데 그거 확인해 보셨나요? 예, 뭐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동 공부방도 네. 내부적으로 이제 그 관련 단체 쪽에서 한번 재검토의 요청이 있는 상황으로 예. 현재적으로는 종합적으로 좀 놓고 전체적으로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곳 다 완전하게 지금 정리된 상태는 아니고 여기도 또 제가 알기로 중앙동이 청소년 방이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이제 이렇게 그 예산을 책정을 요구하셨기에 저희들은 이제 그런 줄만 알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데 이런 것도 이렇게 저희들한테 이게 조성비 이런 거를 책정하기 전에 이런 문제가 있었으면 미리 좀 이거를 뭐 차후에 밀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다 이렇게 해놓고 장소 선정 못해서 또 우왕좌왕하면 이 도비 받은 거 나중에 반납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저희가 다음부터는 의원님들 걱정하시지 않도록 예, 예. 미리미리 잘 정리하고 보고 드려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왕에 그 말씀드리면은요. 예. 일단 뭐 중앙동 같은 경우는 뭐 의원님 뭐 잘 아시다시피 뭐 예. 옛날에 그 중앙동 사무소로 이제 활용했던 공간이고요. 그렇죠. 예, 일단 예. 그 공간 자체가 시유지 뭐 공유재산으로 이제 관리되는 곳이기 때문에 예. 어차피 뭐 이제 공부방으로 이제 활용되고 있지만 공부방의 면적 공간보다 이제
초과해서 이제 남는 공간이 공부방을 재배치하게 되면 예. 흑카페나 이제 공부방이나 이제 두 가지 뭐 모두 다 이제 충족할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이제 다만 그게 이제 시유 재산이고 그리고 또 그 위에 이제 그 뭐야 그 뭐죠? 그 위에 천정 예, 천정 예, 성면도 이제 제거해야 되는 상황이고 뭐 어차피 이제 공부방으로 이용하는 공간에 성면을 그냥 그대로 방치해서 이제 내비둘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공유재산 관리 차원에서도 그거는 재고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맞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요청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자꾸 뭐 인근에 그 이제 뭐 현대 아파트 이제 단지 내에 있는 공간이고 또 인근에 또 이제 중고등학교도 있는 상황이고 뭐 이제 뭐 전철역 뭐 잘 아시다시피 전철역도 인근에 있고 하다 보니까는 접근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는 종합적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한번 저희가 조치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조치는 하시는데 이게 추경에 요구할 만큼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긴급한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 설명을 들어봤을 때는 이제 하여튼 뭐. 저희 지역도 있지만 또 이제 서부 지역에 낙후된 서부 지역도 이게 이제 심각하잖아요. 이런 시설들이 없어서 차후에 앞으로 배정할 때는 장소 선정이나 이런 걸 좀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3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스마트 도시가가 이제 우리 그 전에 이제 1월 1일부터 산업 건설위원회에서 이제 기획행정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이게 이제 합류가 됐는데 이게 지금 정보 그 영상정보팀하고 합류하지 못하는 이유가 너무 좁아서 지금 못하는 거죠? 네, 현재 그 시청 내 사무실이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한 개 팀이 합류하지 못했고 지하에다가 지금 현재 사무실을 쓰고 있어서 그 일단은 근무 조건도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전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글쎄 여기 이전을 보니까 합정동 뭐 965에 6번 이제 6층에 이제 한다고 했는데 이게 시청 건너편 정도의 건물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스마트과가 지금 그 인원이 몇 명이죠? 직원 명수가? 이게 지금 도시 그 팀을 보니까 7개 팀인 것 같아요. 7개 팀 중에서 이게 몇 개 팀이 지금 좀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인가요? 현재 6개 팀이 시청 지하의 사무실에 있고요. 예. 예, 그 한 개 팀이 합류를 못 하고 있어서 예, 이전해 가지고 합류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이전하면 7개 팀이 다 같이 한 곳에 저기 합류할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도시재생이라든가 무슨 도시 정비팀, 뭐 데이터 행정팀, 영상정보팀 이런 중요한 그 팀들이 많이 이렇게 같이 합류되어 있는 과이잖아요. 이분들이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같은 과 내에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성급하게 과만 신설했고 이런 대책은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좀 같이 합류해가지고 서로 업무 보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런 것도 좀 잘 정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42페이지에 생활민원 SO 기동순찰반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기동순찰 사전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서 이제 민원을 강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도모하고자 하는데 예산이 지금 2억 4,600만 원 중에서 9,292만 원 정도가 요구가 됐는데 저는 그 뒤쪽에 산출 내역을 좀 한번 봐주세요. 여기 산출 내역에 보면 홍보물 제작이 이게 130원씩 19,000부예요. 그리고 우편 요금값이 이게 19,550원이에요. 550원인데 이게 메인이 홍보물 아니에요? 홍보물 130원짜리를 저희가 우편물로 550원을 들여서 이게 이제 그 우편 발송을 하는데 이게 우편 발송이 이렇게 과다하게 홍보물보다 좀 잡힌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편 요금도 이제 제일 싼 요금으로 하기 때문에 예. 예, 크게 뭐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글쎄 저희들도 생각이 이럴 때 시민들이 이렇게 볼 때 홍보물은 하나에 130원이에요. 장당? 이게 장당이죠? 홍보물이 예. 더 비쌀수록 또 우편 요금도 또 무게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또 추가로 더 듭니다. 글쎄 이제 이래서 이게 홍보물 우편 발송 말고 다른 시스템은 없을까요? 다른 거 뭐 통리장님들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예. 이제 그게 이제 미진하기 때문에 예. 개별 가정마다 우편으로 다 발송을 하는 겁니다. 글쎄 저희들이 이제 받아보기는 좋고 하는데 이게 예산 쪽에서 보면 어떤 면에서는 좀 예산이 우편물이 과다하게 이게 부과되지 않았나라는 이런 걱정도 있어서 그래서 차후에 이게 각 세대별로 홍보물을 이제 붙이는 방법도 있겠지만 뭐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나 무슨 다른 시스템을 통해서 홍보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알겠습니다. 예. 5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임기제 채용이 어려워 기간제 근로자 채용하고자 해서 3,533만 원을 계상을 한 건데 이게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채용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임기제 채용이 어렵다는 것은 인건비 때문에 그런 건가요? 네, 저희가 이제 인건비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있고 한데 저희가 네. 이제 작년에 하반기에 저희 주정차 부가 건수가 상당히 많이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저희가 이제 부득이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인력 비용을 이제 세운 거고요. 네. 그리고 사실 기간제 근로자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채용 자체를 잘 안 하는 그런 추세인데 예. 저희가 이제 워낙 그런 쪽에 부가 건수도 많고 일이 많다 보니까 특별히 이번에 2명에 대한 인력을 좀 배정 받아가지고 채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뭐 주정차 위반 부가 징수 건수가 많아지면 임시 방편으로 기간제를 채용해서 그때그때 채울 게 아니라 임기제 신규 채용이라도 해서 장기간 할 수 있는 시스템도 도입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네, 저희도 앞으로는 그런 쪽 방향으로 더 좀 그래야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가 징수에 대한 책임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네, 시스템.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민원도 많이 발생하잖아요. 네. 징수에 대한 불만 사항 같은 거 해소할 수 있는 직원 상담 같은 것도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쪽으로 더 앞으로 좀 검토해서 증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글쎄 앞으로 이제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잘 좀 생각하셔가지고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인력을 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수 의원입니다. 항상 질의하기 전에 예결위에서 드리는 말씀이 상임위에서 충분히 거론이 되고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오늘 이제 삭감된 부분 삭감되고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임위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면서 예결위 위원으로서 추가적으로 질문 몇 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보겠습니다. 아까 앞서서 우리 강정구 의원님하고 김영주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부분 몇 가지만 추가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언제부터 나왔었던 거죠? 행정구역 경계 조정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이 얘기는 이제 작년에 이제 많이 나왔었고 올해 상반기 들어서 이제 신장 1, 2동 쪽에도 얘기 나오고 통복동하고 비전일동 얘기도 나오고 화양지구는 저희가 원래 계획을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화양지구는 아직 시간이 있어서 작년 본 예산에 편성하는 시기는 만약에 화양지구만 했다가 하면은 이제 올해나 내년 본 예산이나 이렇게 편성을 해도 되는데 이제 비전일동하고 통복동은 이제 작년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올해 연초에 들어서도 그 얘기가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신장 1, 2동 지역도 현재 신장 2동이 송탄역에 새로운 신청사가 이제 들어가는 거로 확정이 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인구 수도 두 개 합쳐봐야 12,000명, 10,000명 조금 넘는 상태이고 그래서 지역에 있는 분들이 한 행정구역이니까 뭐 생활권도
같은 구역으로 하니까는 좀 통합하는 게 어떠냐 이런 게 올해 들어서 활발하게 그런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한꺼번에 묶어서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용역하는 데 있어서 제가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자면 항상 좋아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항상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찬성하는 사람들보다 반대하는 사람들 목소리가 크면 이게 무산이 되는데 이게 지금 정확히 여론을 형성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치우치다 보면 이게 잘못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이제 용역이 뭐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용역 안에 담아내고자 하는 부분이 충실하게 짜임새 있게 짜여서 용역사에 전달이 돼야지만 이게 충분한 해답이 나오는데 지금 비전일동하고 통복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핫해요. 이 문제가. 뭐 제 지역구라서가 아니라 반대하시는 분들 목소리도 좀 있으시고 찬성하시는 분들 목소리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통합이 되면 재산권에 대한 어떤 영향도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고려를 하셔가지고 용역을 주셔야 되는데 과연 저는 이게 그렇게 지금 저희가 신링제 뭐 탈락이 돼서 추경으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지금처럼 아주 긴박한 상황이 돼서 올라오는 추경도 있는데 이게 추경까지 올라와야 될 부분이었나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본 의원은 조금 고민을 해보게 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물론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눈치 보면서 예산 부서에다 올리셨으리라고 충분히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그렇지 않은 상황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양쪽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보시고 그 이야기를 용역서에 담아서 용역사 선정하실 때 하셨으면 좋겠고요. 뒤에 자료를 좀 제가 봤습니다. 7페이지. 이게 지금 용역비 산출 내역이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용역사가 지금 선정이 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아직 선정은 안 됐고요. 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올라온 거죠? 용역비는 요거는 일단 저희가 그 행안부 용역 기준 단가로 편성을 한 거고요. 네. 요거는 관련 용역사 이제 특정 용역사가 아니고 네. 통상적으로 예전에 이제 행정구역 경계 조정했을 이런 간이 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참고 사항으로 넣으신 거죠? 예, 책임 연구원이라든지 이런 정도 필요할 거다고 이제 판단을 한 거고. 요 자, 금액 그런데 예. 과장님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지금 공청회가 저희가 세 군데잖아요. 그렇죠? 자, 안중읍하고 현덕 한 군데, 통복동하고 비전일동, 신장일동하고 신장이동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공청회는 110만 원씩 부가세까지 포함이 된 것 같아요. 2회로 잡혀 있어요. 그럼 한 군데는 뭐 요번에 안 들어갑니까? 그건 아니고요. 이제 일단 요거는 기준이 들어가 있는 거고 여기 아까 말씀해 주신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하기 위해서 설문조사하고 이제 공청회가 이제 들어가는데 이 공청회도 이제 한 번에 이제 이루어지는 것보다 요거를 이제 같이 묶어서 할 건지 아니면 지역별로 할 건지 아니면 지역별로 두 번에 나눠서 할 건지 요건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아니 그래도 지금 나눠서 해도 일회성을 한다고 해도 세 번인데 기준이 되는 산출 내역서를 올리시면서 이게 3회로 올라와야지 2회로 올라오는 거는 어느 한 지역은 그러면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세 군데를 하는데 두 번, 그러니까 영역사에서 공청회를 이제 주관을 하는데 저희가 같이 주관을 하는데 3개 지역을 다 포함해서 두 번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게. 가능해요. 지역마다 현안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다른데. 의원님 지역별로 나눠서 말씀이 해야지. 맞고요. 일단 뭐 지금 현재 그 현덕하고 이제 안중이 이제 뭐 안중읍하고 이제 현덕면이잖아요. 이제 화양지구가 이제 두 개 지역에 이제 해당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다음에 그 이제 신장 우리 1동, 신장 2동. 신장 1, 2동 거기도 한번 해야 되는 게 맞고 비전 1동, 통복동. 그렇죠. 기본적으로 세 번은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요건 뭐 말씀하신 대로 용역비 이제 예산을 성립하기 위해서 산출 내역으로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또 이제 아무런 근거 없이 데이터 없이 이제 올릴 수 예산을 요청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요번에 예산을 성립해 주시면 저희가 충분하게 주민 공청회라든가 세대별 그 설문조사라든가 다양하게 이제 주민 의견을 여쭤서 이렇게 하려고 이제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기준에 평택시 행정구 경제조정 연구 용역비 산출 내역해서 올라온 부분들이요 굉장히 미비하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참고 자료로 올라오신 거라도 위원님들이 다 보시고 이거를 가지고 아, 이 예산을 편성을 해주면 이렇게 쓰겠구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이게 어느 선까지는 조금 맞게 올라와 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잘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원봉사 센터 운영 지원 해가지고 예산이 조금 줄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설명을 좀 부탁을. 제가 이걸 보니까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게 지금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계획 변경으로 시설비 반납이라고 했는데 이게 5층 확장 리모델링비를 지금 반납을 하시는 거죠? 네, 지금 자원봉사 센터가 소방서 앞에 이제 건물을 임차를 하고 쓰고 있는데요. 네. 현재 3층 회의장하고 5층에 이제 사무실 회의장 같이 쓰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5층에 평생학습센터 남부교육장이 있었어요. 네. 그게 이제 그 복지회관으로 이제 이전해가면서 그 나머지 공간을 기존의 공간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작년도 본 예산에 이걸 좀 리모델링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2천만 원을 시설비를 세웠던 건데 네. 올해 들어서 저희가 판단해 보니 2025년이면 법원 옆에 평생학습센터 부지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자원봉사 센터가 이전해 갑니다. 네, 네. 그래서 한 3년을 쓸 거를 이거를 굳이 임차한 건물에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는 게 맞느냐 내부적인 고민을 좀 했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리모델링 하지 말고 이건 이제 일단 반납을 하고 최소 경비로서 거기에 필요한 집기라든가 여러 가지 장비만 구입해서 쓰는 거로 해서 결과적으로는 900만 원 정도 지금 예산을 절감하는 그 결과를 지금 저희가 해서 이번 추경에 좀 올리게 됐습니다. 작년 본 예산에 그 사업 내역서에 올리신 증감 사유를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하셨어요. 이게 예산을 처음에 본 예산에 반영을 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하셨어야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하셨습니다. 지금 평생학센터로 이전을 위해서 5층 확장 리모델링을 해서 2천만 원 세워주세요 하고 들어오셨는데 지금은 3년 안에 갈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세운 예산을 조금 낭비라고 생각을 해서 자동적으로 저희가 삭감을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잘하신 건 맞아요. 맞는데 본 예산에 올릴 때 그렇게 계획을 하시고 올리셨어야지 실링제 때문에 정말 필요한 예산도 잘리는 부서들이 많은데 그 잠깐의 생각을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 이게 추경에 올라와서 이게 삭감이 된다는 거는 좀 이해가 조금 안 되고요.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로 1,100만 원을 올리셨는데 작년에 그 자산취득비로 해가지고 486만 원 본 예산에 올리신 거 기억을 하시죠? 근데 어떻게 본 예산보다 추경이 더 많이 올라옵니까? 1,100만 원으로. 그런데 작년에 올라온 걸 보면 물품 구입해가지고 486만 원이 냉장고 한 대, 스탠드 에어컨 한 대, 회의용 테이블 10인용 한 개, 회의용 의자 10개, 사무실 소파, 티테이블 해서 올라왔는데 여기서 지금 추가로 한 게 수강용 탁자하고 수강용 의자예요. 자, 그러면 직원들 회의용 아니면 여기 오시는들 회의용을 했는데 수강생들 탁자고 의자를 그때 빼놓으신 건지 실링제 이게 돼서 이거를 나중에 하신 건지 아니면은 3년 안에 가기 때문에 3년 뒤에 가기 때문에 그쪽을 안 가면서 이쪽에 이게 필요가 된 건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사실 자원봉사센터 김영수 의원님이 워낙 그 공간 구조를 잘 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거기가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평소에 많은 자원봉사 단체에서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할 경우에 공간이 작기 때문에 기회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평생학습 센터 나무교육장 거기서 사무실 쓰던 부분이 나가면서 그 부분을 활용을 해서 좀 같이 공간도 한번 활용을 하면서 그 교육 회의장소라든가 여러 가지 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장소까지 한번 고민을 해봤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그 저희가 이걸 반납을 하면서 공간을 보니까 이 부분에 좀 효율적으로 기존에 우리가 한 10명 되거든요. 지금 자원봉사센터 직원 10명이 되는데 그 부분에 좀 직원들이 좀 희생을 하더라도 좀 공간을 좀 더 그 자원봉사센터 하시는 분들 그 봉사자들 그 센터 그 단체 관계자들이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좀 집기가 더 좀 투입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내부적으로 좀 판단을 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탁자, 의자가 이제 10개, 20개 이렇게 좀 추가로 계상이 됐고요. 공간적인 그런 활용성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좀 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486만 원 작년에 본 예산에 계상을 하셨을 때 이 예산을 사무실 확장으로 인한 추가 물품이라고 하셨어요. 그럼 지금 확장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저 3층에 네. 작년에까지는 3층을 저희가 활용 안 했어요. 3층도 지금 추가로 쓰고 있거든요. 네. 3층 공간을 지금 반을 거기 회의장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 이제 들어갈 물건들을 구입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이제 편성이 된 거고, 요거는 더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그렇게 좀 여러 가지 활동성이라든가 단체의 그 활동 기회를 좀 보장하기 위해서 추가로 좀 편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활동에 대한 그 요구가 어제 오늘 있었던 것 같지는 않은데 제 생각에는 이번 추경에 꼭 올리신 이유가 있으시다면 한마디만 해줘 보세요. 한마디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편익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이제 공간을 좀 저희가 좀 희생하더라도 그분들을 위해서 좀 확장을 하겠다. 이런 의지가 좀 들어있다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런 예산은 미리 서로 간에 어떤 1년 예산을 계획할 때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잖아요. 그럴 때 이미 그 봉사자들의 의견을 청취를 해서 본 예산에 담으셨어야 되는 예산입니다. 추경으로 올라올 예산이 아니고. 저는 그래요. 해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미 이런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었고 선행돼야 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가 좀 길게 질문을 할 것 같은데 좀 양해를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15페이지 한번 볼까요? 진로 진학 프로그램 운영비 해가지고 6,750만 원이 추경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전체 예산 중에 6,750만 원은 시교육지원청하고 도교육청에서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그쪽은 저희하고 시스템이 좀 틀리다 보니까 보존회시 쪽으로 해서 저희가 계상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정확하게 이제 별도로 돈이 들어오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돈이 최종적으로 들어와서 예산에 편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이제 대학 입시 박람회 및 설명회를 저희가 당초 계획을 잡을 때 1억 원을 목표로 해서 잡았기 때문에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서 이제 저희가 기존 예산에 3,250 시비 부담분만 올려놓은 상황이고요.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에서 다 돈이 왔길래 그 부분을 1억으로 이제 조정하는 상황입니다. 먼저는 3,250만 원 중에서 홈페이지 운영 부수 설치해서 3천만 원, 입시 설명회 강사비에서 250만 원에서 3,250만 원을 올리셨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이제 단서 조항에 시 재원으로 하다가 23년 시 재원과 교육청 재원이 결합이 되면서 이 부분은 이제 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그 시에서 전액 부담을 하다가 교육청에서 이제 합류를 하게 되면서 우선 행사가 커질 거고요. 그렇죠? 홍보 효과도 굉장히 더 많을 텐데 작년보다 어느 정도의 기대치가 더 생겨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시킬 상황 계획이십니까? 예, 일단은 아시지만 올해부터 코로나가 풀려서 좀 적극적으로 모일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네. 저희가 이제 전년도 기준으로는 이제 박람회와 이제 권역별로 설명회를 개최해서 총 1,500명 정도가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 총 한 30% 정도가 증액된 2,100명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던 박람회와 설명회 외에 요번에 이제 저희가 한꺼번에 단독으로 하면은 별도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지만 진행하는 김에 이제 붙여서 할 만한 게 5월 20날 같은 경우 지금 의체 한약 수간에 따른 별도 특강 설명회를 하나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이 이제 고3 수험생들의 많이 포인트가 맞춰져 있어가지고 요번에 이제 수능이 다 끝나고 나면은 아예 이제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쪽에 대해서
뭐 아직 고3은 아니지만 그래도 고등학교를 진학한다면 이제 2학년에 올라간다면 이런 거는 준비를 한번 해봐라라는 뜻의 이제 기본 강의를 또 추가적으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모두 통합된 비용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럼 그런 부분들은 시민들이나 학부모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을 해서 기획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이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신 건지요? 뭐 기존에 그런 의견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또 이제 저도 의치 한약 수가는 기본에 이제 의견이 많이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이제 예산 상황을 봐가면서 이제 저희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입을 다행히 되게 저렴하게 EBS 특강 강사가 섭외가 돼가지고 좀 미리 뭐 아주 긴급하게 좀 편성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고1과 고2는 제가 이제 1월 30일자로 이 부서 가서 이제 봤을 때 기존에 저희가 항상 고3한테 이제 준비하세요 그러면 늦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담당자들하고 같이 고민을 하면서 한번 담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우선은 뭐 평택에 지금 학생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길 프로그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뭐 11호만 하다가 교육지원청 예산이 같이 합류가 되니까 조금 더 뭐 한 1,000명대에서 2,000명대로 이제 대상이 늘어나니까 굉장히 바람직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17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아까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 지금 5천만 원이 추경으로 올라왔습니다. 23년도 예산에 4억 4,542만 원이었는데 요번에 이제 그 2,200만 원이 삭감이 돼서 지금 올라온 건가요? 이 예산이 작년에 삭감이 됐었나요? 그랬던 사항은 아니고요. 네. 뭐 삭감해서 들어가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그 저희 본 예산이 4억 2,300에 맞춰서 이제 보수를 준비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설계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신장이동 공부방이 약 한 30년 정도 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 마감이 건물 외벽이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이 뭐 누락하거나 위험성이 농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30년이 되다 보니까 이게 잘못 건드리면은 약간 탈락의 그 약간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창호 부분이 많이 좀 보강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원래 기본적으로는 이제 화장실을 전체적으로 손을 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크게 개보수하려고 했는데 막상 일부분을 열어봤더니 이거 개보수 부분이 아니라 전면 교체하지 않으면 개보수가 의미 없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화장실에 추가되는 비용이 한 2,500 정도는 더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손을 댄다면 그다음에 나머지 2,500은 일단은 건물 외벽을 이제 저희가 누수공사, 방수공사를 미리 해가지고 바깥으로 들어오는 이제 이런 누수의 유입을 좀 막을 필요가 있고 실리콘 공사를 통해서 창호를 조금 보강해주면 한 3, 4년, 4, 5년은 잘 버팅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좀 어렵지만 저희가 좀 추경에 반영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신장이동 공부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냉난방기 교체로도 이제 660만 원이 올해 예산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장이동 공부방 시설 개선으로 1억 5천을 잡았다가 지금 5천이 더 추경으로 올라와서 2억이 됐는데 이거 작년에 이 개선 사업을 진행을 할 때 이렇게 심각하다고 못 느끼셨던 거예요? 예, 솔직히 그 기본 사항만 보고 저희가 이제 예상 가액을 잡았던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체적인 설계를 위해서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1억 5천짜리 사업이 5천이 는다는 거는 이거는 조금 너무 형식적으로 이거를 실태를 조사를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화장실 개선 사업 올해 본 예산에 4천만 원 올리셨었어요. 근데 좀 아까 2,500 얘기하셨습니다. 이거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조금 죄송하긴 한데 우리 지금 여기
국은 전반적으로 지금 예산들이 그렇게 세워진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세심하게 예산을 세울 때 계획을 해서 올리셨으면 좋았을 텐데 1억 5천 사업비 올려가지고 난방비 660만 원 빼고 1억 5천이었는데 5천만 원이 추가로 더 들어간다는 거는 파악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뭐 이왕 고쳐줄 때 다 고쳐줘야 되는 부분은 저도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본 예산 실으실 때 잘 하셔야지만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는 일이 좀 줄지 않을까. 저희 위원들도 추경 이렇게 보려면 힘들어요. 그래서 본 예산 때 조금 더 세심하게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을 좀 드립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본예산 때 이렇게 세심하게 검토해서 이제 올리도록 노력하겠고요. 막상 이제 뭐 저희도 이제 그렇게 노력은 하는데 건물 뭐 막상 공사를 하려고 그래도 화장실 같은 경우 우리 이제 과장이 이제 설명했지만 건물 내부 이제 열어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안 보이던 부분이 육안으로 보았을 때 미처 이제 판단하지 못하는 부분이 약간 있다는 점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따지면 추경에 이유 없는 추경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국장님? 자, 뭐 서부 분소권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제가 또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23페이지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지원 지금 서부 분소 인건비가 아까 이제 서부 분소는 예산을 자체적으로 이게 좀 아직 좀 미비하다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있고 아까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요번에 이게 세워지는 거죠? 아, 요거는 이제 그 원평동 안전권은 아니고요. 네, 저희가 서부 분소를 하려던 장소가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갔더니 이미 임대가 나갔던 상황이라 새로운 장소를 물색하다 보니까 이제 기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제 저희가 개소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 최소한의 일단 본소에서 나가는 인력에다가 팀장급 1명 정도는 충원을 해야 분소가 운영될 것 같아서 그런 인건비 부분을 올린 상황입니다. 그럼 분소가 어디로 갈지는 정해졌어요? 예, 오늘 최종적으로 아까 그 말씀하셨던 그 종친회 건물 해서 그쪽으로? 주변보다 한 50에서 100만 원 정도 많이 절감을 해주셔가지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분소는 최종적으로 서부 문화의 집이 준공이 다 건립이 되면 한 3년에서 4년 후에는 들어갈 거잖아요. 들어갈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시설도 그 뭐 일종의 이제 이전이 가능한 시설 위주로 지금 설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지금 갑자기 행정력이 뭐 인원이 많이 늘은 건 아닌데 업무 부서들이 조금 세분화되다 보니까 각 그 과가 새로 생기기도 하고 뭐 이제 뭐 통폐합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본청에 다 못해서 그 옆에 건물을 얻어서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폐기되는 부분보다는 같이 계속 쓸 수 있는 사항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신다는 거는 가장 바람직한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의 날 행사 제가 한번 지금 테마가 뭘로 지금 정해졌나요? 청소년의 날 행사 테마가?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올해 이제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해 주셔가지고 평택시 처음으로 청소년의 날이 제정이 됐고요. 5월 마지막 주 토요일이 청소년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청소년 주간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올해 뭐 이제 큰 예산을 들여서 좀 거창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있는 저희가 프로그램들을 좀 재배치하는 식으로 올해는 한번 시작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5월 20일이죠. 이제 청소년 주간이 시작되는 전날 권역별로 진행이 되고 있는 어울림 마당을 이제 진행을 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5월 26, 27일은 이제 저희가 전년도 예산보다 5천만 원을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셨던 진로진학 박람회를 하루 하던 거를 26, 27 이틀로 이제 확대해서 합니다. 그래서 총 1억 5천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사벌 레포츠 공원에서 약 10,000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이제 문화센터의 농구 대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믹싱을 해서 그렇게 하고 다만 이제 요 기념식에 필요한 청소년들 자체 좀 뭐 공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합의하고 밥값은 좀 챙겨줘야 될 것 같아서 그냥 어렵게 100만 원만 좀 수줍게 올려봤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이런 거는 저는 어떻게 이게 그 청소년의 날 뭐 조례 제정된 지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이제 지자체들이 5월 말을 청소년의 날로 많이들 제정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도 또 그렇게 됐고 근데 공연비로 해서 25만 원, 4명 100만 원 어떻게 운영이 될까라는 궁금증에 의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아주 뭐 명쾌하게 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대답을 하신 것 같아요. 자, 회계가로 넘어가겠습니다. 32페이지 기관 공통 운영 경비 지원 해가지고 행정사무국이 일식으로 해서 1,0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요거 조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현재 행정사무기기에 대해서 저희가 그 연차별로 3년 동안 이렇게 매년 계약을 해서 하는데요. 일부 사무실 이전이라든지 조직 개편 등에 따라서 그 행정사무기기 수요가 증가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증액하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월별 얼마씩 계상을 해서 이렇게 1,000만 원이 나온 거죠? 전체적으로 지금 그 1년간 들어가는 사업비가 6억 5,500만 원인데요. 이게 지금 부족한 부분을 산출해 보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부족하게 돼서 한 거고 월별로는 지금 이 추가분만 설명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추가금에 대해서요. 네네. 그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무기기가 몇 대 정도 늘어났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시지만 추경을 질의 답변을 하시겠다고 오신 과장님이 1,000만 원에 대한 내용은 좀 숙지하고 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공유재산 관리 해가지고 1,600만 원이 추경이 올라왔어요. 지금 먼저 공유재산 700필지에서 3만 원씩 해서 2천만 원 신규로 올리셨었는데, 그쵸? 본 예산에. 예. 네, 23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해서 700필지 3만 원 해서 2천만 원 신규로 올리셨는데 2천만 원에서 또 1,600만 원 추경이 올라왔어요. 좀 다른 건가요? 저희가 이제 지방 재정 공제 그 공모를 신청을 해서 다시 한 번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저희가 한국 지방 재정 공제회에 거기 실태조사 지원 사업으로 공모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선정이 돼서 1,600만 원을 저기 지원받게 돼서 추가로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밑에다가 조금 달아주셨으면 좋은데, 그쵸? 그러면 이 1,6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쓰여질까요? 총 합쳐서 이제 3,600만 원이 되겠고요. 네. 그 저희가 그 지금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용역을 줘서 이제 하는데요. 저희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과장님. 네네. 700필지에 대해서 우리가 2천만 원을 계상을 해서 본 예산에서 통과가 돼서 했는데 그 예산에 1,600만 원이 더 투입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예산이 700필지에서 필지가 늘어나는 건지 필지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몇 필지 정도가 늘어나는지요? 한 500필지 정도 늘어납니다. 500필지 정도가 늘어나서 그러면은 전체 1,200필지가 올해 이제 예. 실태 조사를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공유 재산이 그렇게 많아요? 얼마나 됩니까? 전체 공유 재산이? 서면으로 주십시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자, 42페이지 보겠습니다. 생활민원 SOS 기동순찰반 운영해가지고 예산이 지금 9,292만 원이 추경으로 올라왔습니다. 작년 본 예산에 1억 5,317만 원을 올리셨는데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추경으로 올라온 예산이.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이제 연말 정례 때 이은하 의원님께서 의원 발의를 하셔가지고요. 네. 그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들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지원 금액도 상향 조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금액을 더 상향해서 추경에 신청하게 됐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조례를 통한 그 예산이 수반이 된 금액이 반영이 됐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딱 배가 올랐습니다. 먼저 본 예산에도 247만 원이 올라왔고 SOS도 이제 그렇게 올라왔고 그런데 이게 이제 2배로 지금 이제 그 활동을 강화가 되는데 제가 지금 그 뭐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8천만 원 같은 경우 좀 이해가 되는데 요 부분에 있어서 2배로 이렇게 늘어났어요. 홍보 제작물도 2배로 늘어나고 대상자가 그만큼 더 늘어났다는 건데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이 됐나요? 대상자가 이제 기존에는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네. 80세 이상 노인 장애인이 이제 대상자였는데 네.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이제 차상위 계층, 70세 이상 독거노인, 조선 가족 세대, 한부모 가족 세대까지 이제 포함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대상자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더 홍보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자가 그러면은 이번에는 지금 홍보물 제작 같은 경우에는 38,000부가 나가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대상자가 그렇게까지 돼요? 예, 됩니다. 지금 현재 대상자가 전체 몇 명인데 38,000명만 나가는 겁니까? 조례 개정 전에는 이제 4만 5천 세대 정도 됐는데 예. 개정 후에 한 5만 8,241 세대가 됩니다. 5만 8천 세대에서 3만 6천 세대만 나가는 거네요. 그래서 그럼 2만 기존에- 2천 세대가 지금 못 나가는 상황이네요. 네, 홍보가 또 이제 안 되신 분들 네. 그분들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그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작년에 이 사업을 하셨었죠? 예. 반응은 어땠나요? 반응은 뭐 다들 좋아하십니다. 그냥 막연하게 좋아하십니다 그러면 안 좋아하십니다라는 말씀은 안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이런 이제 부분에 있어서 뭐 큰 예산은 아니지만 보통 생활민원 SOS 홍보물 같은 경우에는 정말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어려움 겪고 계신 분들한테 홍보를 하는 거잖아요. 적극 행정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후 관리 차원에서도 이 서비스가 과연 만족도가 어느 정도 높은지 이런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 예산을 수반해서 더 늘려야 되는지 아니면 차감을 해야 되는지 몇 년 주기별로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금액의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저희들도 현장에서 민원을 받다 보면 굉장히 깝깝하고 어디에다가 어떻게 이런 민원 처리를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과감하게 투자를 좀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읍면동 거 제가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45페이지. 자, 3천만 원 삭감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국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작년에 읍청사 유지 관리로 5천만 원이 지금 팽성은 본 예산에 잡혀 있었습니다. 읍청사 유지 관리비 1,000만 원하고 토사 및 수목 제거 4천만 원이었었는데 여기서 3천만 원이면 어느 부분이 삭감이 된 거예요? 예산을 줄이신 거예요? 일단 그 사업 범위를요. 네. 사업 범위를 이제 그 청사 내 범위로 이제 한정을 했고요. 아까 앞전에도 이제 뭐 일단 뭐 판단이라든가 이런 검토 뭐 그런 부분들 약간 좀 그런 조정을 하다 보니까 해서 이제 청사 내 전지 작업하고 이제 주변 정리 사업으로 이제 해서 이렇게 뭐 현장 여건에 맞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정이 됐고요. 일단 뭐 이제 청사 그 주변 정리 사업을 해서 시야 확보하고 이제 안전사고 예방이라든가 이제 환경 개선 위주로 이렇게 조정하다 보니까 이제 3천만 원을 이제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예. 이런 부분은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미리 잘 인지를 하셔가지고 삭감을 한 거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끝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52페이지.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기 유지 관리를 하는데 지금 이제 3,030만 원을 신규로 올리셨어요. 그런데 이제 투자 효과를 어떻게 기재를 하셨냐면 교통시설 시스템 증설 및 주정차 위반 단속 CCTV 확대 설치로 인한 전상 장비 및 발열량 증가로 통합관제센터 내 항온 항습기 및 냉난방기 추가 설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궁금한 게 2023년도에 이게 늘어서 올라온 건지 2022년도에 늘은 걸로 인해서 이게 된 건지 이게 좀 궁금해요. 아, 네. 그거는 저희가 2022년도까지는 저희가 항온 항습기를 총 이제 4대를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그게 지금 현재 용량이 좀 모자라서 한 대를 더 추가로 설치에 대한 필요성이 이제 있어가지고 이제 이번에 예산에 이제 계상을 시킨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UPS실에 있는 에어컨도 거기도 이제 UPS에서 이제 올해 이제 날씨가 더워지고 이제 장비가 오래되다 보니까 발열량도 거기도 많이 좀 늘어서 온도를 좀 낮춰주기 위해서 예, 올린 겁니다. 추가로 다 올린 겁니다. 제 질문을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추경이 올라온 이유를 알고 싶어서 이게 22년도에 우리 CCTV나 이런 게 확대 설치가 돼서 그때부터 이게 문제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23년도 1월부터 4월까지 CCTV나 이런 것들이 증가가 된 부분에 있어서 추경으로 올라온 건지를 여쭤본 겁니다. 예, 이제 전체적으로 CCTV가 이제 늘은 것도 있었지만요. 그 저희가 그 작년도 그 하반기에 그 교통 쪽에 있는 그 ITS라고 해서 교통 흐름에 대한 영상 분석 이제 시스템 서버가 하반기에 이제 들어왔었는데 요 서버가 한 안에 4개 보면 한 그 서버가 한 10몇 대가 됩니다. 근데 영상을 분석하다 보니까 우리가 뭐 비트코인 채굴기처럼 CPU가 전체가 계속 동작이 돼서 저희가 예상치 못한 그 열이 너무 많이 발생이 돼서 긴급히 좀 세울 수밖에 없었던 예, 상황입니다. 그랬군요. 근데 이제 지금 설명을 잘 해주셔서 이해는 됐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은 미리 예측 가능한 부분이었었는데 보통 우리가 기계를 새로 살 때는 뭐 무게부터 시작해서 발열량까지 다 체크를 하고 그런 것들은 저희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놓친 부분이라고 인정을 하시니까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우선적으로 돼야지만 만약에 이게 과다한 연료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이 되면 모든 시스템들이 그냥 닫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미리미리 잘 좀 체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질문에 답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국에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들어온 게 총 몇 건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그냥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네. 전반적으로 그 뭐 이제 약간의 그 이제 금액별 이제 조정이 있고요. 이제 행정구역 그 용역비 거기에 이제 신규 사업으로 한 건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그럼 전체적으로 신규 사업이 한 건이라는 말씀이니까 더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제 그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추경해서 세웠는데 그러한 어떤 사업에 대해서 목적대로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부에서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이 신규 사업이 끝나게 되면 종결후가 되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게 진행이 됐고 어떻게 잘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 상임위에 그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구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